네, 안녕하세요. 저 NC스 코리아에서 미케니컬 팀을 맡고 있는 김병길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5 R1의 미케니컬 제품군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업데이트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엔시스 커스터머 포탈에서는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고객분들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엔시스 커스터머 포탈에서 다운로드 항목의 What's New를 클릭하시면 전체 업데이트된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 R1의 업데이트 릴리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버 퍼포먼스의 개선입니다. 특히 GPU를 이용한 솔빙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이렉트 솔버인 경우에는 경쟁 제품 대비 약 2배에서 6배, 그리고 이터레이티브 솔버의 경우에는 CPU만 사용한 경우보다 약 2배에서 3배 속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객분들의 해석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지면서 해석 속도에 대한 개선은 엔시스 개발팀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스톱샵 개념의 솔루션 제공입니다. 특히 MVH와 피로 해석 분야에 대한 많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 FRF 계산기의 퍼포먼스가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브로 어쿠스틱 매핑의 개선, 그리고 메쉬 워크플로우를 개발해서 사용하기 편리한 MVH 해석용 메쉬, 그리고 모드 기여도 분석 개선이 되었습니다. 피로 해석의 경우에도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 기반의 성능이 확장이 되었고요. 특히 풀 비클 레벨의 피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케니컬 기능 확장입니다. 폴리머 FM의 그 M 캘리브레이션을 인수하면서 그 고무, 플라스틱, 접착체 등의 재료 모델에 대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보다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료 물성 보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시험 데이터로부터 그 재료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미케니컬 또는 LS 다이나 프로그램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랙 기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큐어링 전용 프로그램인 ACCS에 RTM 솔버가 추가가 되었고요. RTM은 그 레진 트랜스퍼 몰딩의 약자로서 레진 또는 복합재의 주입 공정 과정을 모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미케니컬의 기능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2025 R1 워크벤치 미케니컬에 그램, 밀리미터, 밀리세크 단위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리본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그 어널리시스 세팅 창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위계는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이벤트를 해석하는 LS 다이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포트 로드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하중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앞단의 해석 결과를 인풋 조건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서브 모델링 해석을 진행할 때 임포티드 로드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추가된 기능은 앞단의 해석 결과를 로드할 때 이미 정의가 되어 있던 네임드 셀렉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소스 바디에 네임드 셀렉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소스 컴포넌트는 정의된 네임드 셀렉션의 이름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imported body temperature와 imported temperature, 그리고 서브 모델링에 사용되는 imported cut boundary constraint가 지원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픽 컨트롤의 디스플레이 소스 포인트를 켜시게 되면 소스 포인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소스 포인트를 통해서 매핑이 되어야 하는 영역 설정이 잘 되었는지,
사용자가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도 지원하던 데이터 소스 포인트 디스플레이 기능이 그 네임드 셀렉션 옵션에서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티리얼 통합 또는 정리 기능입니다. 그 미케니컬 CDB 파일을 이용해서 모델을 임포트 하실 때 그 모델에 상당히 많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머티리얼의 개수 또한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파트들의 머티리얼 프로퍼티는 동일하지만 머티리얼 아이디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 각기 다른 개별 머티리얼로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상단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머티리얼 컨솔리데이션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옵션을 yes로 설정하면 동일한 머티리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하단의 그림 예시와 같이 머티리얼의 목록이 312개에서 5개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진행될 때 계산에 필요한 재료 목록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요. 사용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스 소스의 기능 향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쿠스틱 해석을 진행할 때 그 메스 소스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전 버전까지는 그 스코핑 메소드에서 지오메트리 기반으로 선택만 가능했는데 2025 아론부터는 노드에도 다이렉트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GUI 상에서 노드를 피킹하실 수도 있고요. 스크립트에서도 노드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럿 노드 기능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리지드 바디에 하중을 적용할 때 파일럿 노드가 하중의 중심에 생성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토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와 다른 고동이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콥 항목에 apply to rigid body pilot node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yes로 설정하시면 그 리지드 바디의 중심에 하중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조건입니다. 지원되는 하중 조건은 리모트 포스,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모멘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APDL 매개 변수를 컨벡션 조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벡션의 디테일 창에서 엘리먼트 APDL 네임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APDL 파라미터 네임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한 컨벡션 조건 적용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컨벡션은 필름 코에피션트, 즉 대류 계수와 그다음 주변 공기 조건이죠. 앰비언트 템퍼러처로 정의한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테이블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 상단처럼 사용자가 테이블을 미리 만들고 아래 그림의 컨벡션 입력 옵션에서 생성한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컨벡션 조건을 테이블로 정의할 때 공간 좌표를 정의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설정 창의 옵션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그림은 Z축에 대한 템퍼러처를 바디 코디네이터로 정의하고 X축에 대한 필름 코에피션트를 글로벌 좌표계로 정의한 테이블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상세창에 보시면 각각 스파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정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동안 쭉 사용하셨던 공간 좌표가 필요 없는 테이블인 벌크 템퍼러처에 대한 필름 코에피션트를 정의한 사례이기 때문에 좌표계 설정이 필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프로세싱이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2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차트 개선 사항입니다. LS 다이나로 해석을 진행한 후에 그 라인 차트로 볼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하지 않은 결과는 LS 프리포스트에서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2025 아론부터는 워크벤치 LS 다이나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의 단위 환산도 지원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 형식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각 열의 헤더에 있는 체크마크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결과만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먼트의 노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LS 다이나 해석의 경우에 엘리먼트 노멀 방향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케니컬의 옵션 창에서 디스플레이스 엘리먼트 노멀 포 메쉬를 yes로 설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멀 방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쉬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이번 릴리즈에서 메쉬에 업데이트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릴리즈를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메쉬 워크플로우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메쉬 트리를 보시면 사용자 정의로 메쉬 워크플로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는 솔더볼이 포함된 PCB 레벨의 보드 어셈블리입니다. 솔더볼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다면 싱글 솔더만 메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메쉬 카피를 진행해서 동일한 요소를 가진 N개의 솔더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싱글 솔더를 멀티존 옵션을 사용해서 헥사헤드롤 메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솔더볼과 접합되는 보드 또는 패키지와는 쉐어 토폴로지 또는 임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솔더볼에 벡터 정보가 들어있는 CSV 파일을 이용해서 솔더볼 카피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솔더볼과 보드 또는 패키지와의 접합부를 머지 노드를 통해서 노드 공유를 처리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메쉬 워크플로우로 진행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솔더볼이 포함된 보드 어셈블리의 메쉬를 진행할 때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균일한 메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솔더 패드가 포함된 복잡한 형상에서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요. 향후에 보완되고 또 추가해서 정식 버전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태커 메쉬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베타 버전으로 스태커 메쉬 워크플로우에 스태커블이 가능한 파트를 디텍팅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메쉬 워크플로우의 스텝에서 스태커블 바디즈 디텍션을 추가하시면 현재 어셈블리 모델에서 스태커를 적용할 수 있는 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 R1에 추가된 어드밴스드 솔버 기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폴리머 FEM입니다. NCS가 폴리머 FEM을 인수해서 기존의 폴리머 FEM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M 캘리브레이션과 폴리 유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 캘리브레이션은 고분자 소재, 고무, 접착제와 같은 재료 물성 보정 프로그램이고요. 재료 시험 데이터로부터 재료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미케니컬 그리고 LS 다이나 프로그램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경쟁사 제품의 머티리얼 모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 유모드의 경우에는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그리고 엘라스토머 같은 폴리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재료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MBO가 정식으로 NCS 라이센스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MBO는 이제 원래 다이나모어에서 개발되고 따로 공급이 되던 제품이었는데요. NCS가 다이나모를 최근에 인수하면서 MBO 제품도 2025 R1 버전부터 NCS 라이센스에 정식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MBO는 LS 다이나 전용 다목적 매핑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LS 다이나 전용이기 때문에 다른 미케니컬 제품과는 호환되지 않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에서 가져온 섬유 분포 데이터를 LS 다이나 해석용 모델에 가져올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머티리얼 2번, 그리고 157번, 215번, 그리고 303번 카드로 물성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에 이제 쇼파이버가 포함된 고분자 제품을 평가할 때 좀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큐어링 솔버인 ACCS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CCS 전용 모듈에 레진 트랜스포 몰딩 솔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RTM 솔버는 고분자 소재의 인퓨전 해석을 모사할 수 있는 솔버이고요. 인렛과 아웃렛을 설정하고 플로우 레이트 조건 적용을 통해서 고분자의 인퓨전 과정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는 쉘과 솔리드 모두 지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RTM은 사출 해석 전용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수지의 유동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라든가 복잡한 금형 디자인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ACCS RTM 솔버를 통해서 수지의 플로우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제이션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먼저 쉐입 옵티마이제이션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리전 설정 창에서 인플레인 모핑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로컬 디자인의 제한 조건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 이제 3개 면에 인플레인 모핑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면의 노멀 방향으로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조건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의 파라미터를 하나의 컨스트레인트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적층 공정에서 이제 오버행 앵글은 서포트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애니메이션과 같이 사용자가 정의한 오버행 앵글을 컨스트레인트 인풋 조건으로 적용하면 적용한 오버행 앵글보다 높은 각도로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인클루전 리전 또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디자인적으로 형상이 고정되어야 하는 경우 아니면 서포트 적용이 꼭 필요한 영역은 익스클루전 리전으로 설정을 해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디자인 포 어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 형상을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이제 DFAM의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RP 리절트를 이용한 토포그래피 옵티마이제이션에 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ERP 계산은 주파수 응답 분석에서 특정한 익사이테이션, 가진에 의한 제품의 맥시멈 다이나믹 레디에이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단순화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해석 방법은 하모닉 리스판스 해석을 진행한 후에 하모닉 결과를 이용해서 토포그래피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적 함수는 ERP를 최소화하는 조건이고요. 일반적으로 특정 표면의 벨러시티가 크라이테리아로 사용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해석이 진행이 되면 목적 함수와 컨스트레인트 조건에 만족하는 형상이 도출이 됩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쉘 요소만 가능하니까요.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컨택과 엘리먼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먼저 컨택에 관련된 프로퍼티의 파라미트릭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네트레이션 톨러런스, 그 다음에 노멀 스티프니스 팩터, 그리고 스티빌라이제이션 댐핑 팩터, 핀볼 레디어스, 그리고 노멀 스티프니스 밸류를 파라미터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레인포스먼트 엘리먼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최근에 레인포스먼트 엘리먼트는 전기 전자 제품의 모델링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PCB, 보드 레벨 혹은 패키지에 포함되는 메탈 트레이스 모델링을 현실화하는 데 좋은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이전 버전까지는 레인포스먼트 엘리먼트에 다이렉트로 서멀 로드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2025 R1부터는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요 해석 프로그램인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의 애드온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모드 슈퍼포지션 하모닉의 필요 해석에 업데이트된 사항입니다. 워크벤치 환경의 디자인 라이프에서 프리퀀시 로딩을 정의할 때 매뉴얼로 RST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와 같이 RST 아날리시스 타입을 모달 또는 하모닉으로 선택해서 RST 파일 경로로부터 결과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RST 아날리시스 타입을 모달로 설정한 경우에는 모달 해석의 RST 결과 파일도 가져오고 그리고 모달 코디네이트 파일인 MCF 파일도 함께 가져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RST 아날리시스 타입이 하모닉인 경우에는 MCF 파일을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트릭 스터디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ertainty of Survival을 파라미트릭 스터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 테스트 데이터는 데이터 산포가 크기 때문에 Certainty of Survival은 표준 오차와 Certainty of Survival의 확률로 표현된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표준 오차 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 표준 오차는 이제 피로 강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따라서 왼쪽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 물성에서 표준 오차인 SEI 값이 0이 아닌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SEI 값이 사전에 머티리얼 데이터베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 사용자가 먼저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디자인 라이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 라이프 애드온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의 중간에 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디자인 라이프 애드온 시스템에서 오른쪽 하단 그림과 같이 업스트림 혹은 다운스트림 시스템에서 인바이런먼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 라이프를 만약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왼쪽 하단 그림과 같이 결과 파일을 매뉴얼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퀴벌런트 라이프 리졸트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퀴벌런트 라이프 리졸트는 기존의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의 스탠드 언론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번에 워크벤치 환경에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널리시스 세팅에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유저 디파인드로 설정된 경우에만 이퀴벌런트 라이프 리졸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는 넘버 오브 이퀴벌런트 유닛과 이퀴벌런트 유닛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의 이그젬플에서는 그 시간 결과를 이퀴벌런트 라이프 리졸트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퀴벌런트 라이프 리졸트를 리졸트 컨트로도 제공한다는 내용. 다음은 이제 로딩 타입 선택 시에 사용자 편의성이 이제 개선된 내용입니다. 보시는 애니메이션의 왼쪽은 이제 기존의 방법이고요. 오른쪽은 2025 R1에 개선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로딩 이벤트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로딩 타입이 감지가 되고요.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기존 방법에서는 그 로딩 타입을 일일이 찾아서 선택을 이제 사용자가 했어야 했는데 2025 R1부터는 로딩 타입이 자동 감지되는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로딩 시나리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로딩 이벤트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로딩 이벤트는 타임 도메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로드 프로바이더를 조합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시간 이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을 하이브리드로 설정한 다음에 그 로딩 이벤트에 로드 타입을 추가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로딩 타입은 컨스탄트 앰플리튜드 그리고 타임 스텝 그리고 타임 시리즈입니다. 주파수 도메인의 하중 이력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에서 제공하는 듀티 사이클 기능과 유사한 기능으로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듀티 사이클과
그 하이브리드의 차이점은 듀티 사이클의 경우에는 조합한 스트레스의 이력이 순차적으로 고려가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조합한 스트레스의 이력이 중첩돼서 계산된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타입은 순차적 스트레스 이력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열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기계적 하중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등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듀티 사이클 로딩 조건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로딩 조건이 듀티 사이클 로딩 조건 내에 정의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듀티 사이클은 복합 하중의 각 하중 조건에 대한 데미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계산해서 전체 사이클에 대한 누적 데미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듀티 사이클 조건에 또 다른 듀티 사이클 하중 조건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로딩 조건도 듀티 사이클 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의 마지막 슬라이드이고요. 타임 시리즈 조건을 적용할 때 S3T 파일 또는 DAT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텍스트 프로그램에서 직접 타임 시리즈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엔코드 디자인 라이프의 스탠드 언론에서는 생성하거나 임포트한 타임 시리즈 프로파일을 그래프로 이제 시각화할 수가 있는데, 아직 워크벤치에서는 시각화는 제공되지 않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딩 이벤트의 타임 시리즈 로딩 조건을 입력하면 상세 창의 인풋 파일에서 경로를 탐색해서 파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크벤치 LS 다이나에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먼저 컨택 툴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 미케니컬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텐데요. 컨택 툴은 초기의 접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넥션 트리 아래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미케니컬에서만 지원했던 컨택 툴을 2025 R1부터는 워크벤치 LS 다이나에서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LS 다이나 해석 후에 출력되는 D3 HSP 그리고 메시지 파일로부터 컨택 결과가 추출이 되고요. 워크벤치 GUI 상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컨택 툴에서는 맥시멈 페너트레이션, 맥시멈 갭, 그리고 컨택 스테이터스가 지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택 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트 베이스로 각 컨택에 대한 초기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이니셜 페넌트레이션이 있는 컨택 항목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넌트레이션 양이 얼마인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항목은 본디드 컨택으로 정의가 된 항목인데요. 컨택된 노드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컨택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컨택이 액티베이트가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고요. 따라서 사용자가 리스트 베이스로도 컨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스트 베이스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델을 직접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니셜 페네트레이션과 갭이 발생된 컨택, 그리고 위치, 그리고 값도 사용자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택 툴은 포스트 프로세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된 후에 솔루션 트리에서 컨택 툴을 삽입한 다음 결과를 보고자 하는 컨택 리스트를 체크박스를 통해 활성화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컨택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모델링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서멀 어비주와 서멀 런어웨이를 모사할 수 있도록 배터리 모델링 기능이 워크벤치 LS 다이나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LS 다이나의 키 파일에 직접 관련 파라미터 설정을 진행하거나 LS 프리포스트를 통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멀 어비주와 서멀 런어웨이는 그 멀티 피직스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LS 다이나의 키워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께서 모델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 R1부터는 그 워크벤치 GUI 상에서 보다 쉽게 해석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셀을 모델링 하실 때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이 있지만 2025 R1에서 업데이트된 방법은 벤맥 모델을 사용한 랜들 서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랜들 서킷은 전기 화학적 공정 그리고 거동을 설명하는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전극과 전해액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반응을 실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등가 회로로 모델링한 방법입니다. 왼쪽의 프로젝트 트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셀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셀에서는 먼저 랜들 서킷 타입을 설정을 하고요. 배터리 충전의 초기 상태를 정의를 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펄스 파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HPPC 테스트는 배터리의 동적 성능 특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테스트 방법론이고요. 이 테스트는 배터리 셀에 사용 가능한 전압 범위에서 배터리 전력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이 테스트 프로파일은 다양한 SOC, 그러니까 충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방전 펄스 그리고 재생 펄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요. 다양한 온도와 전류 부하에서 테스트를 통해 이제 얻어지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HPPC 테스트를 통해서 저항과 캐패시턴스가 결정이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그 슬라이드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배터리 물성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테이지는 SOC와 볼테이지 값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소 포텐셜 커넥션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LS 다이나에서 원래 지원하던 일렉트로마그네틱 솔버에서 이제 지원을 했죠. 그 스타 EM 아이소 포텐셜 커넥트 키워드가 워크벤치 LS 다이나 배터리 모델링의 이제 커넥션 옵션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소 포텐셜 커넥션은 동일한 전위를 갖는 두 개의 아이소 포텐셜 사이에 회로 구성 요소를 삽입해서 모델링이 이제 되는 방법이고요. 회로의 구성 요소는 그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숏 서킷 그리고 레지스턴스 그리고 볼테이지와 커런트 그리고 RLC 서킷이 됩니다. 두 개의 아이소 포텐셜의 연결은 구조 해석 모델에서 컨택 면을 정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네임드 셀렉션 또는 지오메트리 스코핑 방법을 통해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로의 쇼트가 발생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서킷 쇼트 레지스턴스를 추가해서 쇼트가 발생할 때 회로의 저항값과 쇼트가 발생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맨 위의 그림과 같이 스트레스를 리밋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의 결과가 200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쇼트가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시나리오와 같이 스트레스와 템퍼러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쇼트가 발생하는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스트레스, 온도, 이펙티브 스트레인의 세 가지 조건을 주고 이 중에 하나만 초과해도 쇼트가 발생하는 조건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컨택 디본딩과 인터페이스 딜라미네이션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먼저 컨택 디본딩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기존의 LS 다이나에서도 컨택 디본딩 해석이 가능했었는데 이 기능이 워크벤치 LS 다이나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크벤치 GUI 환경에서 컨택 디본딩 설정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택은 컨택 오토매틱 서피스 투 서피스 타이 브레이크로 정의를 합니다. 키 옵션은 -9와 9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는 몰타 컨택 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데미지 모델은 파워로우와 BK로우가 사용이 됩니다. 머티리얼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사전에 생성하신 후에 미케니컬의 프랙처 트리에서 할당하시면 됩니다. 컨택 디본딩은 미케니컬과 동일하게
코헤시브 존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딜라미네이션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인터페이스 딜라미네이션 해석도 워크벤치 LS-DYNA 환경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택 디본딩과 마찬가지로 머티리얼은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미리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5 R1부터 LS-DYNA 모듈의 엔지니어링 데이터에 바이리니어 포 인터페이스 딜라미네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머티리얼은 LS-DYNA의 머티리얼 카드인 코헤시브 믹스드 모드와 매칭이 되어서 키 파일에 작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택 디본딩과 같이 아웃라인 트리의 프랙처 트리에서 인터페이스 딜라미네이션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R1의 미케니컬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CS 커스터머 포탈에서 전체 업데이트된 내용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른 내용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